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고미숙이 말하는 백수가 만드는 해방사회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볼 건데요. 고미숙 선생님의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이제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을 기반으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우리 정우주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백수를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부정적이에요. 안 좋은 거 예, 다 뭐 별다른 직업 없는 실업. 예, 쓰레빠. 예, 그렇죠. 뭐 혹은 그냥 길에서 자는 모습이라든지, 뭐 낮에 이제 뭐 평상 같은 데서 그쵸. 소를 먹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미지화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쉽게 그래서 어디에 가서 나는 백수야 이렇게 또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미숙 선생님은 백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백수란 어떤 의미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과 비노동을 이렇게 나눠놨을 때 그 이 노동에 이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외곽에서 했던 어떤 이미지, 그런 게 이제 아주 무용하고 무익하고 게으르고 막 이런 거를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평생 노동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런데 20세기는 누구나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저는 가끔 그때는 기회가 많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좋은 거였단 말인가? 지금 청년들은 왜 일자리가 없고 그때는 많았다 이걸 얘기할 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내가 매일 아침에, 예전엔 새벽이었죠,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오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간신히 쉬고 이런 삶을 평생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더 고귀한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백수라고 했던 거를 지금 21세기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은데, 노동으로 일생을 바치고 싶어 하지 않은 시대에 백수 이미지를 그때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일단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고귀하죠? 그냥 물건을 생산하고 거기서 오는 화폐를 얻고 그거를 틈틈이 소비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건 예전에 진짜 얘기한 임금 노예. 그게 아닌가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그 방금 말씀하신 임금 노예,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틈틈이 소비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모두가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만약에 80년대처럼 주 7일로 일요일까지 나가고 밤 10시에 오고 이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 5일도 지금 많고 뭐 주 4일제도 벌써 났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사실은 노동에 대한 개념도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통계만 나오면 일자리 이렇게 해갖고 뭉뚱그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섬세하게 변해하는 마음, 욕망의 변화는 보질 않고, 내가 일을 해서 자립을 하고 싶다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일단은 뭐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죠.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소비 말고 없어요. 왜? 이 사회에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요. 사람을 만나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소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외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3일이든 4일이든 뭐 IT 기업이든 택배든 대우가 좋은 데 들어갔다, 대기업이라도 상관없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자긍심을 갖고 이건 너무 참 보람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가? 또 소외가 일어나요. 이중 소외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진입에 성공한 이제 청년들, 그래서 중년이 됐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하고 뭐 소비도 마음껏 했어. 그 뒤에 뭐가 남을까요? 허무. 자, 이 코스를 지금 전 국민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거에 지금 어디 이의가 있어요? 저는 지금 1000% 공감하고 마음 좀 이렇게 뻥이 세시네요, 진짜. 기본소득 한다 해서 저는 되게 하여튼 근데 이미 살아봤잖아요, 중년들이. 그래서 이런 삶이 이렇게 펼쳐진다. 임상 자료가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근데 요 쳇바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정치 경제학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먹고 살만한데.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는데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비루한 대로 집어넣어요? 노동의 소외, 소비의 소외.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정말 좀 화가 나는 게 지금 50대, 60대 민주화 세대가 왜 자식을 그런 대로 몰아넣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왜 명문대에 가서 그런 노동시장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들들 볶는지. 그 좋아하는 게 임금 노동 말고 그 밖에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5, 60대 역시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제도로서의 자유와 제도로서의 평등만 생각해요. 정치적 자유, 경제적 평등. 이거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삶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넓고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이것을 먼저 자각을 해야 이 삶의 상상력으로 정치와 경제를 재구성하게 되겠죠.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정치, 경제 안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3만 불이 되건 앞으로 5만 불이 돼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저는 정말 지루해서 말씀 듣다 보니 제가 이제 상상력이 부족하게 살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저희 부모님 세대로부터 좀 주입된 좀 일종의 엘리트 뭐 과정을 통해서 기득권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오다가 이게 뭔가 제 삶의 방식이 잘못됐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좀 뭔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자각하면서 상상력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이나 주변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주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한다라는 게 또 용기가 동반돼야 되더라고요. 또 이게 삶에서 실천하려면 또 더불어서 그 용기를 갖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대부분은 또 이런 상상을 좀 만류하거나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헤어지면 되고요. 네. 새로운 관계를 만나는 거예요. 길 위에서 인생은 길이지 뭐 초중고 대학 동창들하고의 관계에서 삶이 결정되면 안 되죠. 21세기의 디지털 문명 그리고 AI와 로봇이 노동을 한다. 그럴 때 인간은 이제 노동에서 해방되네? 그러면 인간은 이제 일을 안 해도 기계가 해서 생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노동을 안 해도 사회적 부가 가능하다는 거잖아. 이것은 구석기 이래 인류가 꿈꿔왔던 유토피아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인간을 괴롭힌 게 뭐냐면 농업혁명부터 시작이 됐어요. 뼈 빠지게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나마도 착취를 당하는. 그리고 노동자, 그 기계가 돼서 이제 살만해졌나 그러는데 또 어마어마한 착취가 일어났어. 근데 이제 디지털이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기회가 생긴 건데 그럼 누가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예? 백수가 당연히 이 시대를 향유하지. 고귀한 삶은 일단 밤에 자야 됩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자야죠. 밤에 푹 자야지. 그게 만병을 치료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 누릴 수 있어야죠. 일단 백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푹 잡니다. 예.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상쾌하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사는 게 참 재밌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잠을 못 자고 밤에 야식 먹고 막 그냥 온갖 인터넷 화면을 서칭하다가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 대한 비관이 먼저 들게 돼 있어요. 삶의 이런 질, 구체적인 내용의 질을 따지어서 좋은 삶, 이렇게 좋지 않은 삶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싹 무시하고 연봉이 얼마인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주식. 이런데 난 잠 못 자고 산책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면 이건 뭐 10년 안에 반드시 병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백수가 미래다라는 게 정말 와닿습니다. 생산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만 바꾼다면 모두가 좀 백수가 되어가고
또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잠도 잘 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돌보고 고전도 읽고 산책도 하고 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지금 확 전환하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에 속박돼 있단 말이죠. 상상력이든 현재 어떤 삶이든 경제적인 여건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부분부터 좀 실타래를 풀어가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실지. 그러니까 기준을 몸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아프잖아요. 예전의 병이 사라진 만큼 또 많은 병이 생기는데 주로 마음의 병이에요. 네네.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마음이 너무 헛헛해 이런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다 이제 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을 안 하고 마음이 헛헛하면 바로 이제 술과 그 비슷한 그 것들을 취해서 잊어버리거나 더 센 어떤 뭐 그 투자나 뭐 이런 걸로 살아있어라고 느끼고 싶어 한다거나 공허를 중독으로 막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회로가 근데 이런 게 이 자본주의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이 개발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멈춰야 되고 잘 관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야 돼요. 몇십 년 살아보셨으니까 지금 5, 60대는 그 사이에 역사의 변화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세계 전체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아 이런 삶은 결과가 너무 똑같구나. 어디에 살아도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책이고 고전이에요. 고전을 읽으면 몇천 년 전부터 인간이 똑같은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최고의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뭐 최고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뭐 심지어 몸도 건강해. 근데 마지막에 오는 이 허물을 아무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전의 현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철학, 공자, 노자, 뭐 붓다 그리고 뭔가 이제 종교의 선지자 이렇게 등장한 이유가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에 가면 결론은 똑같아. 열심히 일하고 영광 보다가 몰락해서 허무하게 죽는다. 이 데이터를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디지털 문명이나 화성 여행도 그거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몸이 그래서 그래요. 역시 고전 다시 그리고 고전으로 네, 고전으로 보는 내 몸.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저희가 참 궁금한 건데 감이단과 남산강학원에서 이 같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2060. 네네네. 특별히 좀 청년들이 많은 곳이 남산강학원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곳에 그럼 청년들은 좀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그런 이야기를 좀 청년을 이제 그걸 키워드로 삼은 건 얼마 안 되고 그전엔 대중지성, 대중과 엘리트가 나누어지던 시대가 끝났다. 너무 우리나라는 또 학벌이 높잖아요.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글을 쓸 수 있으면 그냥 그게 지성이다. 그래서 대중지성 코스를 하다가 이제 청년이라는 화두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각이 되고 저희들도 이제 청년들이 생기니까 이 세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청년 세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청공자 프로젝트라고 공부로 자립하자. 그래서 공부가 삶의 자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공자처럼 살아봐라. 공자처럼 주유천하하면서 정말 철학적 완성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보자. 해마다 한 20명 정도가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기존의 이런 학교에서 하는 공부랑은 좀 다른 것이겠네요. 기본적으로 고전인데 고전에서 이제 분야가 또 삶의 여러 분야랑 연결이 되니까 실천, 행동 또는 뭐 사유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그 고전이 그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그 뭉뚱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동양고전, 서양고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반드시 현대 과학이 결합이 돼야 돼요. 지금 시대는 동양 고대 지혜와 첨단 서양 과학이 크로스되는 시점이에요. 지성사의 관점에서. 여기가 최고의 수준이에요. 동양 고대 지혜, 주역이나 불경 같은 거 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하고 데이비드 봄의 양자역학. 이게 크로스되면 인류 지성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하든
최고의 수준의 지성에 도달하게 해야 돼요. 연결시켜줘야 돼요. 근데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진도를 맞춰가느라고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머무르게 해요. 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양고전은 바로 접속하는 순간 최고 수준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만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저는 오늘 만남을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이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데서 강의하신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문학, 예, 그거를 좀 봤는데 거기서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시는 게 정말 재밌게 봤어요. 우리의 모든 욕망이 화폐로만 향해 있고 그거를 축적하는데 좀 모든 게 맞춰져 있다. 그런데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결국에 마주하는 건 공황이나 우울일 뿐이다. 그 내용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도 좀 깨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이 가미당에서는 또 좀 이런 것들을 깨고 싶은 또 중년분들이 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가미당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미당에 온 그 중년, 우리가 이제 대중지성이라고 하는 그 분들은 진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았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탄한 중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구축을 했는데 50대가 되는 그 이제 퇴경기 혹은 이제 이런 갱년기가 올 때 이 생리적으로 몸이 나 중산층이야 나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 이걸로 내 몸의 호르몬이 알아서 충만해라고 돌지 않아요. 이렇게 살려고 나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이런 메시지를 막 보낸다고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찾다가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안과 삶의 일치니 뭐 이제 이런 거 하니까 뭐 이렇게 왔는데 와서 진짜 제가 생각해도 황당한데 저희는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과정이 있으니까 동의보감도 하고 뭐 이제 사주명리학도 하고 이제 주역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뜬금없이 어느 날 주역 공부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 삶이 진짜 우주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공허함이 사라짐과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정말 과하게 생물학적으로 풀고 싶은데 인간은 진화를 해서 여기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물질적 진화를 여기까지 했어요. 뭘 해야 돼요? 정신의 진화를 해야 돼요. 정신이 계속 더 나아가야 돼요. 넓고 깊은 데로. 못 나가니까 거기서 이 생리적으로 역습을 당하는 거예요. 고전의 지혜를 통한 존재의 진화. 이렇게 해서 많은 중년을 구원을 했죠. 그게 이제 청년들하고 딱 만나면서 청년 펀드를 만들게 된 배경이기도 해요. 백수로 구원받고 싶다는 진정한 백수가 생각이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지혜의 비전하고 함께하는 우정이에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이 고립감과 단절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분들은 소크라테스,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이거든요. 그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정신의 대자유를 위해서 살고 항상 친구이면서 벗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너무나 충만하게 맞이했기 때문에 플라톤이 그 스승의 철학을 전달을 한 거예요.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대자유를 얻은 다음에 항상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공자님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너무 패턴이 똑같잖아요. 모든 문명권에서. 그런데 고립되고 단절된 채로 내 소유를 증식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행복은 포기한 거죠.
그리고 소유를 증식하고 쥐는 방식으로 가면 다 떨어지죠. 사람 친구가 같죠. 떨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외롭고 그거는 쓸쓸해. 그거는 필연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백수에 대해서 사실 처음 이미지가 그랬잖아요. 술병에다 추리닝 입고 수레바 이렇게 뭐 찍찍 끌고 다니고. 근데 그런 이제 백수들이 그런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신적 대자유로 이어지기까지의 가교로서의 이런 감이당 그리고 이런 남상 강학원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삶을 사유하는 사례가 진짜 멋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 되게 부럽고 그래서 백수가 미래다라는 거에 정말 공감이 가서 이제 같이 백수를 꿈꾸는 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해. 근데 선생님이 아마 그쪽에도 해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이상을 찾았으면 이상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는데 내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 그 가교로서 어떤 게 필요할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뭘까를 선생님 얘기하고 싶으시죠? 정말 얘기하고 싶으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듣고 싶은 분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백수로 갈 수 있고 기본소득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희 궁금증과 선생님의 이야기가 맞닿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기대해주세요.